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위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네요. 자, 이번에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대비가 없는 겁니다. 절대 위비무한 같은 건 안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꽤 높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뭔가 안일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좀 뭔가 뒤가 없이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어, 아직 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도 보면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올해 끝나니까. 근데 지금 내년이 문제죠. 내년이 정말 정말 문제죠. 내년 내후년 진짜 문제입니다. 과연 버틸 수가 있을 것인지. 예. 우리나라 경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이제 시그널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의 대비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건 이제 메꿔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벌리면 안 되고 좀 사치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대비하는 걸 못하는 건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위기를 제대로 피부로 맞닿으려 그래요. 그렇게 강심장도 아니면서 물론 미리 대비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비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절대 다수는 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위기가 오면 알게 되겠죠. 자기들이 왜 대비를 안 하고 살았는지 꼭 당해야만 아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미 경제 위기를 몇 번 겪었었고 그럴 때마다 데뷔지를 크게 입었고 그 데뷔지 크게 입을 때마다 복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청춘을 바쳐야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 아니면 평생 동안 일해도 복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자꾸 정면으로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럴 만한 멘탈과 능력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못 일어날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모로 심각합니다. 특히 기업보다 개인이 심각해, 개인이. 예. 오히려 IMF 때보다 개인이 더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기업은 안 망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망하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먼저 망하게 생겼어, 개인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하세요. 예. 헛돈 쓰지 마시고요. 좀, 돈 나가는 것도 자제하시고, 예.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건 빨리 메꿔 나가시고요. 좀 그렇게 각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짧은 댓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안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위기 극복을 합니다. 위기에 강한 민족이죠. 하셨습니다. 나 이 말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보일까? 아니 대비를 안 하는 건 맞다. 그럼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고스란히 이 경제 위기에 대한 데미지를 직격탄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IMF 때 겪은 게 뭐냐면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버틸 새도 없이 쓰러집니다. 버틸 새도 없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당하는 거 좋아해요? 당하고 나서 깨닫는 거 좋아합니까? 당하기 전에 깨달아야죠.
우리나라가 좀 한국사를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사를 공부하면 대한민국이 뭔가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보다는 굉장히 한심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부모님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안 좋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그래도 유구한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좀 굵직한 패착들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위인전이나 책 같은 거 보면 뭔가 좋은 것만 적혀 있고 안 좋은 건 안 적혀 있어요. 생각보다 안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네. 특히 우리나라가 보면 약간 위기를 그냥 피부로 떠안으려고 그래요. 뭐 강화도 제약, 을사늑약도 그렇고, 뭔가 위기가 오기 전에 안 좋은 어떤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국민들이 뭔가 대비하고 좀 나름의 방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하는 것을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현재도 그렇다고요. 음. 역사적으로 뭔가 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데미지를 그냥 피부로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방어력과 어떤 내구성이 안 좋은 사람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 위기에 대한 이 내구성과 이 방어력 그리고 근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IMF 때 젊은 사람들하고 지금의 젊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웃긴 게 그 IMF 시절 그 젊은 분들하고 20대하고 지금 20대 똑같아 생각을 해. 전혀 다릅니다. 사실 멘탈적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친구들 곱게 자랐어요. 문명의 혜택도 많이 받고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지금도 하기 싫은 일 안 합니다. IMF 때 그때는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노가다 뛰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야채 배달하고 그랬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할 거냐는 거지. 지금 일자리 뭐 힘든 거 있어도 안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가지는데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할까요? 난 지금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위기가 왔을 때 못 버티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여자분들은 그건 절대 다수 못 버팁니다. 여자분들은 뭔가 경제 위기에서 대처해 본 적이 없어. 제대로. 그때 IMF 때 그 여자분들 그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지금의 대학교 나온 사람 아예 차이가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왜 연약한지 본인도 아실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좀 죄송하냐 여자들 일자리 안 뽑을 거예요. IMF 때 그랬습니다. IMF 때 여자분들 직원 다 내보냈습니다. 거의 다 더 내보냈어요. 뭐 격리, 회계 다 싹 다 내보냈습니다. 그때 부모님 세대 물어보세요. 회사 다녔던 분들. 그때 웬만큼 직장 다니던 분들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먹고 살려고 그때 어머니분들도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공장 가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막 그랬습니다. 전업주부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할 거냐는 거지. 나 봤을 땐 못해요. 남자도 여자도 못합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원래부터 좀 그렇게 멘탈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근성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붕어 형 또 너무 과소평가한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잖아. 실제로 보여지는 게 위기가 왔어도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 젊은 세대들 중에. 못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본적인 어떤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 느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아, 붕어 형, 길바닥에 좋은 차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저기 뭐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 가면 사람들 줄 서 있던데요? 저 주변 사람들 잘하고 다니던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 뭔가 대한민국 내년이 어떻게 될지 간파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아, 어떻게든 위기 극복한다. 예. 위기에 강한 민족이니까. 음.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곧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지금 위기도 극복을 못하는데 무슨 위기를 극복한다 그래요. 지금 당장 선제일이 있는 자기가 벌려놓은 것도 극복을 못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극복을 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빛을 올려가지고 나는 임팩트 있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위기가 강하다. 아니 위기가 있지 않아도 약한데 위기가 있으면 강해집니까? 원래 힘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생기면 강해져요? 없던 에너지가 생깁니까? 저도 한번 생겨봤으면 좋겠네. 원래 약해 빠졌는데 갑자기 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힘이 갑자기 없던 근육이 생기고 철근도 씹어먹을 수 있고 주먹도 내려칠 수 있고 무슨 모든 사람이 다 헐크로 변합니까? 모든 사람 주먹들이 인피니티 건틀에서 다 착용하고 있어요? 무조건 부수면 다 깨집니까? 다 극복할 수 있어?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기적 같은 거 좀 바라지 마세요. 아, 참.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전엔 그랬겠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리고, 설령 위기 극복을 하더라도, 위기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웃긴 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대로, 입은 상태에서, 뭐 극복하는 걸 잘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마이너스 될 걸 다 떠안고 나서 그걸 극복을 한다. 극복을 하는데 시간과 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가지고 우리 집이 빚이 한 3억 있었어. 이걸 극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극복하려면 드는 시간, 노력, 포기해야 되는 것들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IMF 때도 그랬습니다. IMF 때도 피해를 고스란히 다 입었어요. 아파트 살던 사람도 단칸방을 이사가고 2층집 살던 사람들요 달동네로 이사가고 그 마이너스 된 상태 그리고 거기에다 빚까지 있었어. 빚까지 있어가지고 빚쟁이들 찾아오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해를 입을 대로 다 입었어. 그 상태에서 극복을 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 극복하는 과정 생각해 봤습니까?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데 정말 일만 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즐길거리는 다 포기하고 몇 년 동안 정말 축제사자 일하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극복을 한 거잖아. 그걸 또 하고 싶다고요? IMF 때 그 지긋지긋한 걸 또 하고 싶다고? 그게 뭐가 좋아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 IMF 때보다 데미지가 더 크게 오고 위기를 고스란히 떠안으면 피해 이 데미지가 너무 커요. 훨씬 더 크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극복을 해서 갚아나가는데 뭐 5년? 10년? 아니야. 20년. 평생 걸릴 수 있어.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보통 젊은 사람이 빚 1억만 있어도 못 갚는다고.
1억만 있어도 갚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피해를 입어가지고 2억 3억이 되면 2억 3억 마이너스가 되면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 그리고 이걸 복구하면서 드는 어떤 노동력, 그리고 이걸 복구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뭐 결혼 같은 거 포기해야겠죠. 연애 같은 거 포기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면서 이거를 극복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위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극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이라는 건 이 뚜껑을 잘 까봐야 돼. 여러분, 위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극복을 하더라도 피해를 거의 안 입는 상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극복을 해야 이게 정말 기회가 되는 거지. 피해를 입을 대로 다 입고 마이너스가 다 되고 나서 만신차이가 되고 나서 극복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위기에 강한다기보다는 그냥 위기를 떠안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예. 위기의 피해를 받는 것에 피해를 받고 이겨내는 것에 그냥 익숙한 민족입니다. 위기에 강하다. 이거를 위기에 강하다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랬지 않나요? 위기의 피해를 받고 데미지를 크게 입고 나서 다시 복구하고 이겨내는 것이 익숙한 민족이죠.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때 IMF 때 우리 집만 폭삭 내려앉은 게 아니라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피해를 받고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차곡차곡 이제 올려나가는 거, 그렇게 이겨내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죠. 이걸 위기를 극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위기를 극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이게 극복을 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안 그래요? 그냥 마이너스 된 걸 복구하는 게 극복이 아니라 최소한의 마이너스로 만들고 오히려 플러스의 기회를 삼는 거, 이게 극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마이너스를 적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뭔가 이득을 볼 게 아니라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데미지가 덜 입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팔다리 부러질 수 있는 거를 그냥 무릎 깨지는 걸로 타박상으로 끝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토바이 타다가 헬멧 안 쓰고 다치다가 사고 나가지고 머리 다쳐가지고 뇌진탕 걸리가지고 비몽사몽 하는 것보다 헬멧 써가지고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미리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정말 최소화하고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극복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넘어져도, 한번 세게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근데 과연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넘어진 상태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설령 위기에 넘어지더라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무릎 툭툭 털고 언제 그랬냐는 듯 딛고 일어서기 바라겠습니다.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